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탄에 사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이제는 3살이 된 아들 아이가 있는 자영업자로 나름 성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삶에서 지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 남편과 그 집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제 인생에서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전 남편은 아빠 친구분의 먼 친척이었던 그 집 엄마, 즉 제 전 시어머니가 여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이야기가 온 거였어요. 저는 선을 보고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거절했지만 아빠 친구분이 계속해서 선을 보라고 해서 아빠도 곤란해 하셨어요. 연지 그냥 나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싶어요. 온다 생각하고 가봐라이. 친구분이 내가 나갈 때까지 졸 것 같구나. 그 친구 말로는 성격이 무난하고 사회생활도 무리 없이 잘한다면서 튀는 것보다는 그런 사람이 낫지 않겠냐고 하는데 아무튼 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안 만나도 되는 거 아니겠냐. 그런 식으로 저는 등 떠밀리는 듯이 주말에 선을 보러 나갔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주중에는 시간을 내기 어려웠어요. 그렇게 만난 남편은 딱히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아빠 친구부 말씀대로 평을 했는데 그것보다도 제 마음을 끄는 면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날 차 한 잔 마신 걸로 다시는 안 볼 생각이었는데 이 사람은 저한테 끈질기게 붙어 있었어요.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만나자고 했는데 남편은 저한테 관심 있다고 분명히 말하더군요. 저는 선도를 보고 소개팅도 하고 나름대로 여자를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연주 씨만큼 제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동안 없었어요. 제가 까다로운 생각도 아니고 불편하게 할 건 별로 없을 거예요. 일단 만나보고 후회할 일은 다시 생각해봐도 돼. 맞죠? 만나요. 2달만이라도 만나봐요. 저희 회사 앞이나 집 앞으로 찾아와 설득하고 달리는 그 남자를 보며 살짝 감동이 덜하고요. 제가 특별하게 예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장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매달리는데 그럼 만나보자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사귀게 되었고 만나게 되어 생각보다 좋았던 점도 있었고 무엇보다 자기만의 특별한 취향을 가지지 않아서 그런지 까다롭지 않아서 좋았어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는 무서웠는데 점점 친숙해지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모습들이 나중에 보기에 좋아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을 올리는 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사귀기로 한 후 1년 반 만에 결혼했으니까 시어머니, 신우, 남편이 있는 시어머니 집에 살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무난하시고 불편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집안의 최고 빌런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신우였어요. 신우는 남편과 7살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인지 자기를 어른 취급하지 않았어요. 받으려고 했고 시어머니도 하지 않는 잔소리에 서슴지 않고 싫은 말까지 해버렸어요. 그때 회사를 다니면서 장차 해보고 싶은 일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 말을 안 하면서 가만히 있자니 우리 민보다는 좋은 일도 아니고 찜찜해서 마음이 불편해요. 그걸 배운다고 해서 우리 동민이 어떡할 거야? 결혼을 했으면 남편을 챙겨야 하는데 형님이 요즘은 여자들도 남자들과 똑같이 일하기 때문에 좀 더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형님이 학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셨다면 그럼 더 이해해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옳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나를 끌어들이시나요? 이 말을 하긴 창피하지만 남편이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먹고 사느라 어려워요. 그런 것이고 옳게는 현재 상황이 다르잖아요. 우리 동민이 이름만 들으면 모두 부러워하는 회사에 다니고 꽤 괜찮은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데 그러니까 동민이에게 더 신경을 써야겠죠. 요즘은 집안일을 남녀가 똑같이 나누어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것도 비슷한 대로 돈을 벌 때나 하는 말이지. 올케의 동민이라는 연봉은 꽤 괜찮기 때문에 알아서 해야 된다 생각하겠죠. 우리 동민이가 아침 식사를 올려놓으면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거야. 그래서 내가 잘 말해서 도와주어야겠어요. 나도 그 사람과 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신우는 보자마자 카리스마가 세려고 생각되는데 말할 때 사람을 끝내는 느낌이 들어서 처음에는 다툼이 생길까 봐 어느 정도 따르며 조심스레 가야겠어요.
남편도 신우한테 뭐라 하기도 했었는데 이기진 못했어요. 누나, 이제 우리 집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연지랑 내가 아침마다 각자 챙기기로 했으니까 너무 간섭하지 마. 내가 어째래 내가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가 키웠어. 조그만 게 어디 컸다고 말대답하면서 곧장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더라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 누나가 볼 때 동생이 항상 어려 보여 챙겨줘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이해해요. 하지만 7살 차이인데 무슨 자기가 남편을 키울 수 없겠어요? 얘기 듣자 하니 시어머니가 입원하셨던 것도 남편이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달 동안 허리 디스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는 자기가 한 일에 자랑스럽게 생색을 내며 산 것처럼 보였고 어떻게든 저에게서 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시어머니나 남편보다 기가 약해서 웬만한 말도 이길 수 없었고 시어머니가 무난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더니 이런 병신이 있을 줄은 결혼 전에는 정말 몰랐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시댁에 인사하러 갈 때, 상견례할 때, 혼수를 만날 때도 신우는 그저 말없이 있는 것이었거든요. 결혼 후에 이렇게 본색을 드러낼 줄 전혀 몰랐죠. 우리가 누나와 함께 살지 않고 누나도 자기 가정이 있는데 우리를 언제까지 지켜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누나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있긴 한데 연지야 너도 그럴 필요 없잖아. 그냥 우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저는 그런 것 같다. 너가 조금만 참으면 항상 아이처럼 대해온 우리 동생이 결혼을 하면 비슷한 상황이 올 것 같아서 이해하는 건 아니야? 근데 좀이 시간이 빨리 지나면 좋겠다. 남편이 말한 대로 시간이 빨리 가길 기다리는 나에게 신우는 정말 별로 이상한 일을 했어요. 어느 날 저한테 톡으로 무슨 식단표를 보냈다니까요. 이거 우리 동민이 식단으로 해보라고 보내는 거야? 영양균형이 잘 맞고 동민이 좋아하는 음식도 많으니까 이것으로 상철이 울지도 고민도 좀 덜 하지 않겠겠어. 저는 알겠다고 하고 감사하다고만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솔직히 그런 식단표가 있어도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저도 해봐야지 생각했는데 하필 그때 회사가 제일 바빴다 보니 저는 제가 따로 배우고 있던 것도 잠시 쉬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치밥은 각자 알아서 챙겨 먹고 집에 와서 젓가 설거지하고 저녁은 반찬 하나 주문해서 밥만 해먹는 게 일상이었어요. 신우가 식단표를 보내준 것은 일주일 정도 된 후였어요. 제가 퇴근해서 왔을 때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보니 신우였다. 말도 없이, 아니 제 뒤를 따라오시면서 집에 올 때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왜 찔리는 것 같냐며 양손을 허리에 얹으시고 우리 부엌을 쭉 스캔하더니 그리고는 냉장고를 열어 반찬통을 발견했어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이게 뭐야? 반찬으로 김치와 단무지 종류밖에 없어. 이게 또 뭐야? 내가 찐따인 척하고 준 식단표에는 어제 소고기라고 하지 않았어? 아니, 그리고 그 설거지통은 뭔데?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나가? 형님, 저희 회사가 요즘 너무 바빠서 식단을 따라가기 어려워. 바빠서 그때 할 거고, 찜닭은 어제 저녁 반찬으로 시켰어. 남은 게 있어. 설거지는 내가 이제 할 테니까. 그래서 동민이 아침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설거지도 해놓지 않고 나가. 밖에서 사다 먹는다고 한다면 밥은 집에서 해서 메인 반찬 하나만 시켜 먹어. 두 식구가 있는데 따로 장보고 음식하는 게 더 번거로우니까 돈도 많이 들어. 남기면 계속해서 음식물 쓰레기만 많이 생기니까. 그럼 그냥 음식을 만들어서 나도 따로 먹겠어? 갖다 주고 우리 엄마도 갖다 주면 되잖아. 아니, 어떻게 그런 요령이 하나 없어서 우리 미니를 조이로 잔뜩 들어간 음식만 먹이는 거야? 올가, 그렇게 주변 머리가 없으니까 동민이 다 못한 회사를 다니겠지. 그래도 사람이 정도가 있지. 내가 이참에 하는 말인데 옳게 회사 안 두고 그냥 동민이 내 조나 잘해 이러다 우리 동민이 옳게 먹여 살린다고 일만 하고 몸도 망가지겠어. 내가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올게 인상 마음에 안 든다 싶었는데.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 결혼 반대할 걸, 형님. 말씀이 너무 심하네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이미 결혼한 거, 지금 와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어차피 제가 동민 씨와 와이프 됐는데 좀 좋게 봐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 좋게 볼 구석에 있어야 좋게 보는 것 아니겠어요? 다가 원참. 어쨌든 우리 동민이 더 이상 밖에서 뭐 사 맡기지 말고 제대로 집밥 먹여주는 게 더 중요해. 그것보다 잘해보세요. 시어머니처럼 저렇게 잔소리가 아니라 신우 때문에 울어본 분이 계실까요? 저는 그렇게 신우한테 치여서 신혼 때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남편은 항상 저를 위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고, 누나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위로해줬어요. 지금 생각하면 위로가 아니라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공교롭게도 저는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 자유롭지 못해졌어요. 임신 중에 입이 침한 일도 있었고, 재택근무 중에 어지러워서 기절하고 병원에 실려갈 일도 있었어요. 그 일로부터 휴직일을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남편과 함께 코로나로 인해 10개월가량 재택근무를 하면서 집에 머물러야 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아이를 낳고 아무나 만날 수 없도록 통제된 산후조리원에 이주를 하고 나왔어요. 이동안 친정부모님은 문자와 전화로 자주 소식을 주고 제가 나오자마자 아이를 만나러 와서 매우 기쁘게 대해주셨어요. 그러나 시댁 식구들은 시어머니가 문자를 보내주었던 것 말고는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특히 신우는 이렇게 모진 말을 하고 잔소리를 해왔던데 심지어 코를 감출 만큼도 안 보입니다. 물론 핑계는 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아이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면 안 된다는 건 소중한 사실이겠죠. 그건 그렇다 해도 첫째에게 선물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정말이에요. 시댁에서는 제가 너무 섭섭할 정도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많이 속상했지만 그래도 이게 다 시기가 안 좋아 그럴 거라며 위로하며 넘어갔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걸 일일이 생각하고 있을 수가 없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 100일이 지난 무렵부터 남편은 점점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물론 수고했다, 고맙다 그러긴 했지만 그렇게 아이를 이뻐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원래 애들을 좋아하지 않아서 어떻게 다뤄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래도 아빠니까 앞으로는 잘해보도록 노력할게 하지만 그건 말뿐이었고 아이가 밤에 울면 같이 보아주는 게 아니라 귀마개를 하고 혼자 있다 가려고 했어요. 방으로 건너가면서 말했어요. 저는 아이를 완전히 혼자서 키워야 했고 그런데 식구들끼리 100일 소집을 할 때마다 신우는 친정 부모님이 계시는데도 음식이나 인테리어가 촌스러워서 잔소리만 했을 뿐 아이에게 따뜻한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어요. 100일이 다가오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선물해준 샤머니의 봉투가 전부였죠. 그런 상황에서 남편은 완전히 변해버렸고 왜 너는 그렇게 허구하게 울어대? 라는 말에 애 잘 못 보는 거 아니야? 엄마가 되어서 애를 좀 조용히 시키지도 못하냐? 라며 거칠게 대답하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 건지 아이가 다 같은 건데 왜 난 이런가요? 동민 씨도 다 이렇게 큰가 봐요. 애들이 무슨 일을 알아? 말도 못하는 나이잖아. 그러니 뭔가 표현하려면 울기밖에 할 게 더이겠어. 동민 씨, 우리 하준이 아빠잖아. 그런데 하준이 온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아, 몰라. 내가 잘하면 안 올 거야? 아니야. 하여간 집에서 먹고 자기만 하면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뭐, 지금 말 다 했어. 육아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 그럼 동민 씨가 해보든지. 내가 벌어다 주는 돈 쓰기만 하면서 뭐가 어째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는 화가 나서라도 다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때가 때이니만큼 복지보다는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로 돈을 벌어보자고 싶었죠. 전에 배우러 다니던 부업을 아예 주업으로 하려고 했어요. 저는 친정 엄마한테 일을 다시 해보겠다고 생각했어요. 말했어요. 친정 엄마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셨지만 이제는 좀 더 자주 오셔서 아이도 봐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기로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집에서 만드는 반려동물 목걸이부터 시작해서 강아지 외출복 등을 먼저 만들어 판매를 했어요. 제가 목걸이 디자인을 잘해서인지 꽤나 찾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게 외출복으로도 이어져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었어요. 저는 작업실을 따로 구하고 같이 일할 직원도 몇 명 뽑아야 했죠. 그때 남편이 저를 비웃던 말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뭐냐, 좀 팔리는 것 같다고 일을 버리는 거야?
이러다 망하면 누구 신세까지 조지려고 그래. 적당히 해라. 넌 누나 말대로 집에서 애와 잘 봐주고 나한테나 잘하면 돼. 무슨 되도 않는. 사업을 시작한 때 내 머릿속은 사업 설계로 가득 찼어요. 그때는 남편과도 다투지 않았어요. 말도 싫어했고 남편이 비웃거나 말을 걸지 않아도 사업에 전념했어요. 가정일은 친정 엄마가 많이 도와주셨고 처음에는 월세 내기도 힘들었지만 남편과는 깊은 이해를 나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잘 잡히기 시작하자마자 처음 몇 달 동안은 직원들의 월급과 작업실 월세를 내면서도 상당한 이익을 거두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니 완전히 자리를 잡은 상황이 되었고 반려동물조차 거쳤어요. 간식까지 만들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잘 됐죠. 그러자 남편이 태도가 싹 변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연진이가 이렇게 됐다는 건 다 내 덕이야. 내가 끝까지 못하게 했어. 봐, 이렇게 될 수 있었겠어? 아무튼 이게 돈이다. 얼마야라며 웃는데 진짜 소름 끼칠 정도로 흉해 보이더라고요. 남편 얼굴이 이토록 끔찍할 수 있다니 저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저 처음 사업한다고 할 때는 비웃기만 하고 하나 도와주지 않다가 이제 돈을 벌리기 시작하니 대세가 전환해서 전부 자기 덕이냥 구는 모습에 저는 정남이가 떨어졌던 거죠. 게다가 자기는 아이를 안 좋아한다는 핑계로 아이 한 번 제대로 안 봐준 적이 없고 자기 쉬는 날 친정해요. 엄마가 오셔서 핑계로 시댁에 가신 걸 보고 노래방에 놀러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엄마에게 땅은 하지 않아도 될 거라 생각했고 정말 우리 엄마가 집안 업무를 다 맡아서 하실 줄 알았기에요. 갑자기 이혼을 고민하게 되었지만 아이가 있어서 참고 견디며 지내려 했는데 정말 참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를 양육하고 돌봐주는 중에 아이를 보내주러 갔다 돌아와야 하는 급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신우가 삼계탕을 들고 집에 뛰어들어와서 놀랐어요. 돌진하여 집에 들어왔을 때 바로 아이를 데려다주고 회의에 참석해야 했는데 그때 갑자기 신우가 삼계탕을 들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형님, 이게 무슨 소린가요? 형님, 이게 무슨 소린가요? 아니야. 제가 오늘 정말 바빠서 곧 나가봐야 돼요. 우선 이거 냉장고에 넣고 함께 나가면서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아, 바쁜 척만 하는 건 혼자 하는 돈 벌다니까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래도 동민이 먹일 것은 제대로 챙겨야죠. 동민이 몸무게가 얼마나 줄었는지 알아요? 그런 건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 사람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매일 아침 조깅도 한다는데 그러니까 살이 빠지는 거죠. 그걸로 끝난 말이라고 해도 얼굴은 여전히 윤기 나야 해요. 올케는 올해만 챙기나 봐. 올케는 얼굴에 기름이 많이 돼 보이네. 아무튼 챙겨야죠. 아무튼 제가 나가봐야 하니까 말씀 다 했으면 함께 나가요. 제가 척도안 해도 먼저 나가주면 신우는 좀 마음에 안 들어 할지 몰라요. 표정은 나빴어요. 나는 이번 주말에 이쪽으로 이사와서 버스 정류장 옆에 있는 땡땡 아파트에 살게 되었어요. 이사할 거라는 걸 몰랐는데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날은 와서 우리 집 청소 좀 해달라고 요청한 신우는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버리고 먼저 나갔어요. 나는 어이가 없었지만 신우는 통보를 해도 괜찮을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시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나는 주말에 이사 가는 거는 생각도 없었죠. 그런데 새벽부터 계속 전화를 하더니 급기야 남편까지 저를 재촉해서 신우가 이사하는 아파트로 끌고 가더라고요. 일은 저와 신우가 함께 하고 있었는데 심하게 부당하게 대우받는 기분이었어요. 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신우와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웃으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오시자 그제야 일어나서 좀 봐주신 용을 했고 그때 시어머니가 나에게 한 말을 듣고 완전히 쓰러져 버렸어요. 우리 동생이 퇴직금을 받고 이사를 했는데 여기 이 교사는 많이 있지 않나요? 사업이 잘 안 되었다면 동생이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퇴직금이라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 사람이 퇴직금이라고 하셨어요. 어제 남편은 기침을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래를 말하려고 했는데 나는 얼마 전에 회사를 그만뒀어. 그래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누나, 내가 당장 이상하게 품을 입었대.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 별로 좋지 않은 아파트면 전세금을 또 올려달라고 했대. 그래서 이 기회에 집을 사고 이사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와서 남편과 뻔뻔한 표정의 신우를 그냥 보기만 했어요. 신우 남편만 나를 보았어요. 집에 돌아온 즉시 나는 흥분하지 않고 남편께 따져 물었습니다. 퇴직하는 것에 대해 왜 말 안 했어? 라고 따지니 그는 내가 이미 결정한 것인데 너는 왜 사업을 시작할 때 나에게 말하고 했어? 내 마음대로 행동해 버렸잖아. 눈에는 눈, 이런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다니던 회사를 관뒀는데 내가 뭔 상관이야? 나는 내 마누라이니 상관할 권리가 있다고. 그러자 나는 그럼 퇴직금을 전부 내게 주려고 했다면 왜 말을 안 했어? 라고 또 따졌습니다. 남편은 얘기하려 했지만 잊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누나가 우리보다 더 좋지 않은 아파트에 살면서 나름대로 이유를 만들어 보려는 것은 합당합니다. 너는 회사에 입사하거나 어린 시절에도 그랬고 누나가 얼마나 잘 챙겨줬는지 알아. 결혼 후에도 넌 제대로 못하는 것들을 누나가 다 지적해주니까 여기서도 그래. 저번에 삼계탕을 만들 때도 그랬잖아. 넌 그런 부분에서 도와줄 줄 몰라 라고 했습니다. 리지도 못하자 결혼하고도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는데 고마워서라도 돈을 보태야지. 그래, 나는 그런 거 잘 못하니까. 그렇다 쳐도 봐주고 우리 반찬 다 해주고 너 먹으라고 보약도 지어다 주고 명절 때마다 너 먹을 거 입을 거 따로 챙긴 우리 엄마는 장모님은 내가 챙기면 되잖아. 아, 그리고 내가 언제 장모님한테 그런 거 해달랬어? 내가 우리 누나 좀 챙긴 게 그렇게 아니야? 그럼 너도 내 돈으로 내 엄마 챙겨? 너무 당당하게 나오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더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대체 이 인간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나 싶기도 했고 어쩌면 이런 모습을 감추느라 평범한 척 연기한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날 이혼해야 한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조용히 변사이혼 변호사를 찾아서 서류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남편과 신우가 다시 한번 폭탄 하나를 던졌어요. 이혼을 이야기하려고 아이를 친정에 데려다 놓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과 신우는 나란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여기 앉아봐. 할 말이 있는데라며 둘 다 나를 지키고 있었죠. 제가 앉자 두 사람은 제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했어요. 그것은 아주 어이없는 얘기였어요. 내가 퇴직한 거 말이야. 생각해보니까 회사에서 비전이 없었다. 어차피 위로 올라가는 것들은 알랑방귀 잘 끼는 것들이겠지만 나는 맨날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 끝날 것 같았어. 그래서 말인데 연진이랑 사업을 나랑 공동 대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누나가 고문이나 이사 같은 걸 맡으면 어때? 그 말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신우는 옆에서 한술 더 떴어요. 내가 보니까 올캔 제품 문제들이 좀 있더라. 지금이야 사람들 모르고 물건 사겠지만 시간 지나면 말이 많아질 거야. 그런 걸 관리하면 좋겠더라고요. 내 회사 일이 있는데 언제 그렇게 할 거냐고 했어요. 그런 생각할 일은 아니지. 우리가 연지를 돕겠다는 거잖아. 올케는 항상 생각이 좀 삐딱한 것 같아. 사업하는 사람은 정해야 일이 잘 풀리는 법인데. 그럼 우리 출근할 날이나 알려줘. 너무 늦게 알려주지는 말고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해. 될 거 아니겠죠. 그러더니 제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둘이 나란히 나가 버리더라고요. 이 인간들이 제게 완전히 호평하는 것이 뻔히 보였어요. 왜 진작에 그 남자의 진짜 모습을 못 봤을까 하는 후회가 들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아이에게는 정말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고 그때까지 아이에게 보여주는 애정이라고 어쩌다 한 번씩 맞지 못해 어린이집으로 애를 데리러 가는 정도였어요. 아이가 남편하고 오는 걸 보고 있으면 아이는 남편에게 안기고 싶은데 남편은 싫어서 애를 보고 먼저 앞서 걸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런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애가 아빠에게 주눅들면 어떡하나 싶기도 했고요. 그날은 친정으로 가서 부모님께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혼을 얘기했어요. 사실 이혼을 해도 완전히 갈라진 후에 알리려고 했는데 지금 저의 상황이 어떤지 남편과 신우가 어떤 사람들인지 확실히 알리고 제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을 바라고 있어요.
그만큼 그때 너무 억울하고 분이 차오르면서 견딜 수 없었어요. 이혼을 반대할 줄 알았던 부모님은 뜻밖에도 단호하게 바로 이혼을 하라고 하셨어요. 사실 나는 너한테 진작부터 혼자 살고 싶었어. 그래도 하준이를 보면 아빠가 있어야 되나 해서 말 못 꺼냈는데 아이한테도 아빠 역할을 못하는 사람은 아이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 엄마는 제가 없을 때 집안일을 도와주시면서 남편은 혼자 방에 틀어박혀 킥킥대며 동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많이 본 적이 있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것들로 인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를 돌보지 않는 것은 물론 누나에게 전화 한 통만 하면 즉시 마음이 흔들린 채로 그곳에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도 내 말은 하지 않았는데 왠지 속이 타오를 것 같다고 말씀하셨던데요. 하지만 그 정도까지라고는 몰랐다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아빠도 저희 행복이 제일이라며 이혼하라고 하셨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처럼 계속 한 사람에만 매인 채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다면 그런 집안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떠나 내가 편안하게 잘 살아가라고도 하셨어요. 너무 많은 걸 애써온 내가 애를 썼다고 하는 아빠의 한마디가 마치 방아쇠가 되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게 되었어요. 그 후에 엄마 품에 안겨서 오랫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네요. 집에 돌아온 후 아침이 밝아오기를 기다려야지요. 사무실에 가기 전에 먼저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서로 작업을 마쳤고 이혼 서류를 들고 출근했어요. 퇴근 후 남편과 신우 앞에서 내놓을 그 순간만을 기다리면서요. 그랬더니 인간들이 사무실로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언제부터 출근해야 하는지 안 말해줬기 때문에 답답했는데 신우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직원한테 신부까지 시켜버렸어요. 근데 여기는 손님이 오면 차를 내주는 사람도 없어. 이제 곧 내가 여기 이사를 갈 텐데 어째서 직원들 태도가 엉망이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저는 컵에 물을 따라서 그걸 신우 머리 위에 쏟아버렸어요. 꿈을 깨어, 여자야. 이사는 무슨 이사, 우리 회사. 규모의 이사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고 더군다나 너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하는 것조차 아니야. 그리고 난 물보다 소리를 지르며 털고 다닙니다. 신우 남편은 내게 큰 소리로 불만을 토로해. 야, 너 미쳤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디다 물을 터부리냐? 그리고 이 여자, 너는 당장 눈한테 사과해야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반성해 줄 줄 알았는데 참판한다. 저 사람, 여자 맞지? 그렇다면 남자라면서 내게 어쩌라고 하는 거야? 야, 너, 진짜 막 나가는구나. 내가 이러면 뭐가 좋을 것 같아? 앞으로 나랑 살기 싫어? 오, 그래? 너랑 안 살 거다. 이 뻔뻔한 놈아. 저 남편은 얼굴에 이혼을 우겨 넣었고 그걸 보고 남편과 신우는 놀라 입술 꼭 다물게 됐어요. 나만 혼자 일겼나요? 회사를 너와 공동대표하며 함께 운영하고 그 위에 호까지 맡기는 상황에서 너와 함께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 합당한 건지 의문이 들어서 모든 것을 한 번에 끊어버릴 방법은 없을까 생각했더니 그렇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혼이었다. 왜 이렇게 이상하게 미쳤는지, 누가 이혼이 쉽다고 생각하는지. 이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누가 이혼이 간단하다고 생각할까요? 근데 어른들이 나를 호구 취급하고 자신들은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보다는 이혼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제 인생을 위해서도 가능한 빨리 가르는 것이 맞아요. 내가 강한 성격으로 나서니 남편은 드디어 상황을 깨달은 듯해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를 부르기 시작했어. 연지야, 지금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렇대. 어떻게 이혼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는 거야? 서류 이것도 그냥 봉투만 변호사 사무실인데 다 없는 거 다 알아 이러지 마. 별거 아닌지 맞는지 내가 확인하면 돼. 그러자 신우가 남편을 밀치고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어. 이혼 서류인 걸 확인한 분에 못 이겨 찢으려고 하더라고. 어디 한번 찢어보세요. 그 다음은 아줌마 선에 더 무서운 게 들어갈 테니까. 신우는 부들부들 떨다가 저를 바닥에 내팽개치더니 주저앉아서 막 울더라고. 남편은 그런 자기 누나를 감싸면서 저한테 억울한 소리를 했어. 너 사람이 이러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우리 누나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걸로 놀라게 해? 어떻게 하긴 나.
기죽이고 너를 안 챙긴다고 시어머니도 하지 않는 시집살이 시키고 거기에 더해 내 퇴직금을 받아서 아파트를 샀는데 그 얘기는 쏙 빼놓고 나한테 이날 와서 청소하라고 통치하고 뭘 더 할까? 오늘도 바지가 어떤 사업에 대해 무엇을 한다고 이사를 하겠댔다. 야, 박동민, 너는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이냐? 언젠가부터 너는 나를 우습게 봤어? 대기업 다니면 난 자기 마누라를 그렇게 하찮게 여겨도 돼? 세상에서 제일 쓰레기 같은 인간 중에는 자기 마누라랑 애한테만 큰 소리 치고 밖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것들도 있어. 그러니 너처럼 공동대표인 것은 웃기겠어? 그래서 가서 변호사나 구해. 이렇게까지 화가 난 걸 처음 본 남편은 얼굴이 하얘지. 이제는 날 빌기 시작했어. 연지야, 내가 너한테 말 안 하고 누나 집에 산 거 본 거 그게 그렇게 화할 일이었어. 그렇다면 솔직히 사과할게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고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내가 아무 말도 안 할 줄 알았어. 너를 힘들게 했다면 미안해야 해. 내가 나를 나쁜 년으로 만들었다면 그게 정말 별거 아닐 테지만 너가 그렇게 화났다면 일단 미안해야 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해. 너 결혼 전에 내게 얼마나 신경 썼는데 그래 두고두고 나를 괴롭히는 누나가 있어도 말을 정확히 못했어. 누나가 눈만 부릅떴는데 막 상도를 들어서 내가 그런 놈을 어떻게 믿고 살아? 결정적으로 내가 하준이에게 언제 다정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어? 아빠 역할도 제대로 했는지 맡지 못해서 투덜거려서 어떻게 어린애를 키우고 있는지 취급도 못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도 그러더라고. 너 같은 아빠는 없다고 생각해. 못하다고 하는 거야? 장인 어른도 장모님이 다 아시는데 그럼 왜 모르겠니? 우리 엄마, 너 하는 짓이 완전 치 떨렸어. 너 같은 인간하고 단 하루도 더 살지 말라고 했었더라고. 그러니까 너 잘나. 누나 데리고 썩 나의 사무실에서 꺼져. 나는 무섭게 말하자. 남편이지. 누나를 놓고 나한테 매달려도 나는 경비실에 연락했는데 그걸 본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자기 누나를 데리고 나가야 했어요. 그 후 시어머니도 몇 번 친정 부모님을 찾아가서 이혼은 하지 말자고 했지만 친정 부모님도 화가 나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했어요. 사부인 따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도 애를 그렇게 괴롭힐 동안 가만히 계신 건 뭔가요? 제 딸은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인가요? 사부인 딸만큼이나 남의 딸도 중요한 게 아닌가요? 엄마의 말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설득하기를 포기했어요. 신우는 그 후로 찍소리 못하고 저한테 문자 한 통 못 보냈고 남편은 몇 번이고 제 사무실 주위에 어슬렁거리고 저와 제 부모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아빠가 한 번만 더 그러면 남편 앞으로의 회사의 사람들에게 다 알리겠다고 하자 그대로 주랭랑을 쳤어요. 자기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렇게 저와 남편의 결혼 생활은 끝났고 남편은 위자료 대신 둘이 살던 집 전세금을 전부 저한테 주고 아이 양육비를 매달 주기로 했어요. 신우는 그 후로 자기 집에서 더는 큰 소리 못 치고 눈치만 보고 있는 모양이에요. 시어머니가 자기 동생을 이혼시켰다고 해요. 그 모습이 큰 한반한 모양이었어요. 생전에 자기가 말에 밀려서 자신이 하라는 대로 했던 엄마가 화가 많이 나서 몰아붙였다고 하니 아들도 놀랐다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이후로도 저는 사업 때문에 정신이 없이 살고 있어요. 남편이 양용비를 핑계로 계속 만나자고 하면서 어떻게든 다시 결합하려는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너도 고소해버린다고 큰 소리쳐서 더 이상 귀찮게 굴지 않네요. 얼마 전에 부모님과 함께 생활할 계획으로 새로운 동네로 이사했어요. 부모님 댁도 전에 살았던 동네도 남편 쪽에서 다 잘 알고 있어서 그들이 모르는 대로 오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하니 세상이 평화롭고 너무 할만해요. 좋아요. 저는 당분간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열심히 하고 우리 아들을 키우는 데만 신경 쓰려고 해요. 남자는 인연이 닿으면 만나겠지만 그렇게 목매서 찾지는 않으려고 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